자, 오늘의 뉴스는 뭐였냐면, 오늘은 주제부터 시작하자. 들어서 춥다. 오늘이 아니야. 사실 며칠 전에 그 희한한 뉴스가 떴어요. 희한한 뉴스가 뭐냐면은 무슨 뭐 우리나라 경북 울릉군 뭐 어디에 있는 거기서 보물선이 발견됐다. 처음엔 요만한 뉴스로 떴어요. 요만한 뉴스. 그래서 내씨 보면서 도자기라도 발견됐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며칠 됐어요. 며칠 됐어. 보물선을 그냥 재미로 넘어갔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보물선이 발견됐다. 맨날 뭐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자, 보물선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뜨고, 그래서 뭐 처음에 뭐 그러려니 했지. 근데 이게 뉴스가 점점 확대 재생산이 되더니 보물선이 뭐라고 그러더라? 금괴 200톤에 시가 150조 상당의 그 금을 싣고 있대. 150조.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은 원피스가 발견됐구나. 야,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 역시 우리 마음속에 있죠. 우리와 가까운 데 있었다. 원피스는 대한민국 울릉군 쪽에 있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야. 150조면은 그 우리 루피가 고무고무 팔아면서 싸울만 하지. 싸워야지 지금. 야, 피 터지게 싸워야지. 150조인데 15조도 아니고 1.5청도 아니고 150조면 그 싸워야죠. 싸워야지. 싸워야죠. 150조라는 얘기를 듣고 대단하다. 싸워야 된다. 원피스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거를 살펴보면은 이게 사실은 그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얘들이 맨날 말하는 게 천천히. 이게 과연 뭘까? 이거 옛날에 많이 나왔던, 이거 옛날 거. 돈스코이호래. 돈스코이호 들어보셨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좀 있는 분들은 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번 화제가 됐었어. 옛날에 한 17년 18년 전에 2000년대에 비트코인 살까요? 모르겠어요. 2000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옛날, 지금 요즘 나온 짤이 아니야.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뭐 찾는다는 게 벌써 옛날에 나온 겁니다. 옛날에 그때 당시 주식시장에 동아건설이라고 있었어. 동아건설. 기억이 나실 분은 모르겠는데, 걔네가 자금을 대서 무슨 뭐 동해바다에 뭐 돈스코이호를 찾겠다. 그래서 당시에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동아건설이 어떻게 됐었냐면 어디 갔지? HTS가 안 켜져. 안 돼. 동아건설은 제가 안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네요. 이건가? 안 갖고 왔다. 동아건설이 다음에 그때 당시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 제가 알기로 27배인가? 잠깐만. 동아건설이 몇 배더라? 잠깐만. 17연상 했어요. 나 지금 HTS가 안 켜져서. 그때 당시에 이겁니다. 이거 여기 있다. 찾았다. 얘들아, 찾았어. 동아건설. 자,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얘긴데, 보물선 발견설이라고 있죠. 벌써 이 당시에. 보물선 300원짜리가 얼마 갔냐면 잠깐, 300원짜리가 3265원. 10배. 이때 당시 상한가가 15%여서 17연상.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17연상? 17연속 상한가를 치고 우리 동아건설 형이 300원짜리가 3200원 10배. 1000%. 자, 1000%로 갔어요. 17연상. 들어보셨나요? 17연상. 자,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물선. 뭐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못 꺼냈죠. 못 꺼내서 결국에는 골로 가시고 동아건설이 그 상장 폐지됩니다. 상장 폐지돼. 요 상장 폐지 요 끝나는 날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였냐면은 30원이었습니다. 30원. 자, 30원으로 종가 마감했어요. 30원 마감되고. 근데 요번에 나온 게 똑같은 떡밥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때 당시에 동아건설이 뭐 70억인가를 뭐 내서 탐사를 한 다음에 이 돈스코이호를 뭐 인양할 권리를 얻었다. 뭐 이런 말이 있어. 믿거나 말거나. 자기들이 그런 걸 주장하면서 이제 동아건설이 계속 매각이 됐거든. 뭐 어디 갔다가 뭐 프라임그룹 갔다가 무슨 그룹 갔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17연상하고 상폐되는 과거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번에는 신일 산업이라는 데서 신일 산업이란다. 신일 산업 아니죠. 신일 그룹이라는 데서 돈스코이오를 발견했대. 그래서 돈스코이오 사진을 쫙 올렸어. 물에 잠겨 있는 사진. 신문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낸 게 200톤에 150조의 보물이 묻혀 있다. 나 그걸 보고 딱 떠오른 게 도항건설이었거든. 조금 있으니까 뉴스가 나더라고 벌써. 도항건설 하면서. 야 그러면은 그때 당시엔 나도 주식을 안 보고 있었으니까 신일그룹이 한 또 17연상을 하나. 그래서 HTS로 들어가서 신일이라고 쳤어요. 쳤어. 신일. 근데 없어. 신일그룹이 있긴 있었지. 뭐가 있었냐면 신일 산업이 있었어요. 산업. 자, 신일 산업. 자, 신일 산업 차트 열어놓고 합시다. HTS 먼저 켰어야 되는데 실수했어. 신일 산업이라고 있었어. 모르는 거야. 신일 산업. 오, 야, 그래. 야, 신일 산업. 야, 그러면서 옆에서 얘들아, 야, 보물선이 신일 산업이래. 막 이러고 옆에 있는 주식하대들이 형 이거 사야 돼. 뭐 이러고 야, 이거 뭐 하는데야? 이러고 나 좀 모르고 샀다. 야,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일단 사고 막 이날 상한가였거든. 사고 막 이렇게 오르는 거 보니까 일단 기분이가 좋잖아. 기분이가 좋은데 잘 생각해 보면 기사를 잘 보니까 신일 산업이 아니라 신일 그룹이잖아. 이제 그때서야 문득 희한한 고민이 되는 거지. 형 저기 나온 신일이 이 신일이 맞느냐.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기 나온 신일이 왜냐면 그 기사를 뭐 누가 검증할 거야. 저기 나온 신일이 이 신일이 맞니? 그런 생각을 갑자기 모두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그래서 문득 신일이 뭐 하는 상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내가 키고 있는 이 선풍기가 신일 거잖아. 신일 거. 야, 그러면 야 우리 신일 선풍기 만드는 우리 회장님께서 언제 해양 산업에 관심이 계셔서 보물선도 찾았나? 뭐 이런 거대한 의문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실화입니다. 실화. 분명히 누군가가 신일산업 IR팀에 분명히 전화를 했을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 그 보물선 발견한 회사 맞으신가요? 그리고 분명히 전화했습니다. 이거 제가 장담하건데 신일산업 IR팀이 기획팀 무슨 뭐 하여튼 신일에 뭐 관계된 누구에게나 전화를 한번 했어. 보물선 발견하신 회사 맞냐고. 신일산업 입장에서는 무슨 보물선이냐고. 선풍기 만들잖아요. 가전제품. 그때서야 깨달았지. 얘들아 이 산이 아니란다. 이 산이 아니란다. 이날 알았어 사실. 야 이 산이 아니란다. 근데 이걸 그럼 일단 먹었잖아 일단. 근데 이거 왜 모르는 거냐?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모르는 사람 반이고 날이 더워서 오른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요 그 다음 날까지도 이날 있잖아요. 여기 파란색 요 날까지 상한가였어요. 이게 다 다음 날이구나.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상한가였어. 시작하는데 또 상한가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 신일이 이 신일이 아니라는데 진짜 날이 더워서 저게 상한가인가?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 저게 날이 더워서 상한가인가? 장중에 보고 있으니까 웃기더라고. 잠깐만 이게 헷갈리잖아. 날이 더워서 저게 올라가는 건가? 날이 더워서 올라가는 건가? 보물선으로 올라가는 건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설마 사람들이 그 신일이 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그 공지가 뜨더라고. 사람들의 또 이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또 하나의 종목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저를 웃겨준 종목이 이거였어요. 아이고 잘못 잘랐다. 다시.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잘 못 들어본 제일 모직은 내가 들어봤는데 제일 제강이라는 곳이 막 또 이렇게 가는 거야. 가자 하면서 여기 있었어. 여기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장중에 찍은 겁니다. 장중에. 나 처음에 그 현재가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았어요. 현재가가 진짜로 이거 어디 있는 거야 현재가가? 확대해 보려고 그랬더니 현재가가 여기 있더라. 여기.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죠 여기 현재가가. 야 그래서 야 이거 뭐냐 현재가가 여기 있잖아 지금. 뭐 야 갑자기 저거 현재가가 저긴데 누가 찍어줘서 알았어. 이건 왜 또 상한가야? 보이죠 상한가 29.81% 30%. 야 이건 왜 상한가야? 그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신일 산업 말고
우리의 지금 보물선을 찾았다는 신일그룹의 대주주가 제일제강을 샀대. 제일제강을 뭐 M&A 했대나 제일제강의 지분을 샀대나 그런 상한가래. 그래서 이렇게 오른 거래.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오야 그래 제일제강이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 다음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아니 거기 대주주가 제일제강을 산 거하고 제일제강이 상한가인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제일제강을 비싸게 샀나? 아니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제일제강이 보물선을 발견한 게 아니라 보물선을 발견한 회사의 대주주가 제일제강을 산 거잖아. 근데 제일제강이 왜 오르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문득 내가 봤을 당시엔 상한가였어. 제가 봤을 당시 여기 있었다니까. 이상하다. 제일제강이 무슨 요트 만드는 잠수회사니?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번쩍 하더니 공시가 떠. 공시가 제일제강에서. 당연히 제일제강 입장은 자기네들이 보물선과 무슨 관계가 있겠니? 주식산 대주주가 관계가 있는 거지. 저희랑 관계 없습니다 라는 공시가 떴죠. 공시가 뜨니까 어디로 왔냐면은 주가가 일로 왔습니다. 제가 지금 HTS가 안 켜져서 그런데 주가가 지금 파란색이 어디로 왔냐면 여기로 왔어요. 여기서 장땜봉이 나더니 실시간으로 쭉 밀리더니 여기로 오는 거야. 여기로. 야, 나 그거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아니 당연히 관계없다고 공시가 나겠지. 뭐를 기대한 건가? 얘네들이 뭐를 기대한 건가? 이분들이 뭐를 기대한 건지 진짜 그 생각을 잠깐 했어. 이게 참 혹시 그 생각을 한 건가? 문을 닫고 가는 게 내가 아니길. 그죠? 이 낚시의 끝이 내가 아니길. 이 뉴스를 보고 몇 분들이 더 덤벼들어서 주가를 올리기.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이 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상한가로 만들었는데 그 문이 오늘 닫힌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프랑피님이 슌게를 후원하셨습니다. 프랑피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청료입니다. 예, 프랑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내려가더라고 여기로. 오 그렇구나. 그래서 또 많은 생각을 했어. 그러면 신일 그룹이라 그러잖아. 신일 그룹에 그러면 회사가 뭐지? 상장된 게 뭐이지? 하고 보니까 상장된 게 없어요. 상장된 게 없더라. 그럼 또 거대한 의문이 들잖아. 야, 상장이 안 된 회사가 상장된 게 없잖아요 지금. 왜 그런 뉴스를 올려갖고 저걸 했을까? 뭐 그냥 150조짜리를 조용히 이렇게 건져 올렸으면 조용히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저게 왜 뉴스로 나왔나?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픽션이에요. 제가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어디를 들어갔겠어. 당연히 고객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150조 원 보물선 돈스코이오의 신일그룹 홈페이지를 당연히 들어가 봤죠. 여러분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어. 저걸 사고 싶은 자는. 설마 여기 안 들어가 보고 지는 사람 없죠? 홈페이지 있습니다. 이분들 홈페이지 있어요. 당당히 써있잖아. 150조 원 보물선 신일그룹 고객님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 홈페이지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있어요. 아니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쭉 내리면은 뭐 여러가지 이렇게 기업들이 있어. 제가 들어가 보실 분은 들어가 보세요. 저기 뭐 가면 이렇게 내용도 있어. 처음에는 뭐 오늘 정도 해서 뭐 기자회견 같은 거를 뭐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하겠다 그랬는데 좀 늦춰진 것 같더라고요. 20 며칠에서 뭐 돈스코이호 관련된 뭐 충격적인 뭐 뉴스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잠깐 고민을 했어. 이런 뉴스가 왜 이분들에게 필요할까? 많은 고민. 저기서부터는 저의 이제 픽션입니다. 픽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들의 많은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거더라고요. 보셨죠? 신일 골드코인. 이 신일 그룹의 기업 목적을 보면은 하는 게 건설, 바이오, 코인, 또 뭐더라? 하여튼 뭐 좋은 건 다 있어요. 마치 슈카가 바이오, AI, 뭐 이렇게 플랫폼, 뭐 5G, 또 뭐 있을까? 뭐 6차 산업혁명,
뭐 온갖 좋은 거는 다 한다고 내가 만약 기업을 만들면 이름 붙이듯이 이걸 해요. 신일그룹에서 골드코인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골드코인 또 궁금해 들어가 봤지. 잘 보시면 써있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돈스코이오 내외신 기자회견. 여러분 집중해서 가서 보셔야 됩니다. 자, 서울에서 25에서 26일경 자세한 장소와 시간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돈스코이오 내외신 기자회견이 25에서 26일경 여러분 예정이 돼 있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가서 보시는데 저의 관심을 끈 건 사실 그 아래 거였어요. 신일 골드코인 회사 보유분 3차 프라이빗 세일이래. 이게 뭘까? 신일 골드. 아, 여기 써있네. 200원짜리를 120원에 드립니다. 40% 염가 할인해서 주시는데 인센티브도 50% 주시고요. 자, 이걸 들어가서 보실 분은 눌러보시면 되는데 저 골드코인이라는 게 그 앞바다 돈스코이오를 끌어내면은 나오는 골드 기반으로 이렇게 주는 건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왠지 느낌은 그럼 그거 기반한 배당이나 그거 기반한 코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미리 판매하시면 그러니까 기대감을 팔겠다는 거죠. 뭐 이게 돈스코이오가 진짜 150조로 올라오면 대박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야, 저게 그러면은 나도 돈스코이오의 그 엽전 한 푼이라도 내가 갖기 위해서는 골드코인을 사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또 이제 문득 들죠. 써있잖아요. 150조 울릉도 보물선 돈스코이오의 베일이 벗겨진다. 야, 여기 들어가시면 어떻게 사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 사라고 권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나오는 제가 차마 눌러볼 수가 없어. 내가 이걸 누르면 그 여러분들이 좀 황당히 하실까봐 쌍년이 감사합니다. 누르면 그 특별히 이렇게 싸게 판다 뭐 카카오톡으로 뭐 알리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뭐 신일그룹에 대해서 뭐 비방하거나 뭐 거짓된 소문을 뭐 퍼뜨리지 마라. 그래서 저는 거짓된 소문은 절대 안 퍼뜨립니다. 써있는 제목까지만 읽어드려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돈스코이오의 그걸로 그 회사 보유분의 이제 그 골드코인, 물론 신일 골드코인은 거의 100% 회사 보유하겠죠. 여기서 만드셨을 테니까 그쵸? 100% 보유하실 테니까 회사 보유분을 그 프라이빗 세일을 합니다. 제가 들어가 봤는데 최소 매수 단위가 여러분 100만원이었어요 제가 살짝 들어가 보니까. 제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원어치 산다 안됩니다 여러분. 최소 살려면 100만원이에요 최소 살려면 100만원이니까 싸죠? 제가 눌러보고 싶어. 근질근질한데 날씨 여러분들이 너무 혹하실까봐 차마 눌러볼 수는 없어. 눌러보시면은 게다가 여러분들이 또 신일 골드코인을 다른 분들한테 팔면은 뭐 또 이렇게 또 인센티브를 주고 뭐 그렇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 거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어요. 왜 돈스코이오의 150조가 그렇게 많이 홍보가 필요한가? 이게 갑자기 막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이거 때문에 홍보했는데 왜 우리는 신일 산업을 사고 있을까? 또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분들도 황당했겠다. 신일 산업은 그럼 이분들은 신일 산업과는 또 관계가 없구나. 그럼 신일 산업은 가만히 있다가 상한가를 맞다가 상한가 2번 맞다가 또 하한가 비슷하게 가다가 우리는 이게 무슨 앉아서 처음엔 날이 더워서 상한가인가? 거기도 그랬을 거 아니야 직원들이.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게 날이 더워서 올라가는 건지 고민을 또 했겠죠. 제일제강은 제일제강은 전혀 관계없고 손을 신일산업 올랐다가 제일제강 때문에 시끄러웠다가 알고 보니 이거다라는 뉴스가 또 이게 시끄럽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돈스코이오의 그 젓가락 하나라도 건지고 싶으면은 이걸 사야 되는 건가 이런 그쵸?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들 찰떡같이 알아두실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25에서 26일경 자 추후 공지하는 거를 찰떡같이 알아듣고 가서 보시면 되고요. 궁금하시면 가서 눌러보시는데 절대 저한테 이거 이렇게 대박났다고 쏘실 필요 없고요.
개 털렸다고 항의하시면 절대 안 되고 대박났다고 쏘실 필요도 없어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자,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순금 배지 필요 없어요. 저는 절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 파는 기한이 요 발표하기 좀 전까지일 건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아, 이렇게 많은 게 있구나. 참 세상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그건 그렇고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보면 또 생각을 해야 되죠. 돈스코이어는 그럼 뭔가? 자, 왜 150조인가? 이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에 많이 나오는 돈스코이어의 사진입니다. 돈스코이어 사진이야. 괜찮네. 구남입니다. 구남. 좌남. 이 돈스코이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저도 옛날 동화건설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들어서 읽어봤는데, 예전에 1904년인가 1905년에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동해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먼저 때리죠. 어디 있었냐? 걔네가 제물포항에 있었냐? 어디 있던 애를 가서 공격을 해요. 기습 공격을 해. 일본한테 그런 거 좋아해. 뒤통수 때리기. 뒤통수. 저기 어디야? 진주만에서도 한번 때리더니 러시아 뒤통수를 그냥 에라이씨 하고 때렸죠. 그 러시아가 뒤통수를 빵 맞으니까 열받잖아. 열받아요. 그래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을 응징하러 옵니다. 우리 대러시아 제국이 일본을 응징하겠다. 발틱 함대 출동합니다. 발틱 함대 싫어요. 발틱 함대 출동하죠. 자, 근데 발틱 함대가 출동은 좋았는데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발틱 함대가 되게 센 함대죠. 자, 출동은 좋았는데 발틱 함대가 어디 있냐? 당연히 발틱 함대는 발틱해에 있죠. 자, 그럼 발틱해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발틱해는 여기 있죠. 발틱해가 여기 있으니까. 자, 우리 대러시아 발틱 함대 출동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러시아 여기니까 여기서 나와서 일본하고 싸웠을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동하니까 가자 하고 갑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고 아프리카를 돌죠. 빙빙빙빙 돌아서 마침내 돕니다. 야, 드디어 반쯤 왔어. 야, 하고 또 이제 마사카스카를 가고 인도양을 건너서 야씨 아직도 안 왔냐? 이러고 여기까지 오는데 대략 지금 뭐 몇 개월 걸린 겁니까? 7개월 걸렸어요. 7개월. 10월에 출발해서 내년 5월 말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뭐 7개월, 반년 이상 이렇게 운행을 해서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 자기가 싸우고자 하는 일본 앞에. 7개월 발틱함대 출동한 다음에 7개월 걸려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쉬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있던 일본 애들이 다 왔냐 하고 싸우러 오니까 러시아 형들이 야 잠깐만 좀 쉬다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닥쳐! 이래갖고 바로 온 날 박치기를 해갖고 여기서 발틱함대가 거의 전멸을 하죠. 여기서 작살나요. 작살. 여기서 작살 안 나게 생겼니? 발틱함대가 여기서 나와서 싸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서 러시아가 또 열받아서 발틱함대 다시 출동 또 시키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출동은 무슨 출동이야? 내 코가 석잔데 포기합니다. 포기. 자, 근데 그럼 돈스코이어는 왜 사람들이 돈이 많다 그러냐? 근데 돈스코이어는 뭐 말에 따르면 그게 뭐 얘들한테 그 물자를 전해줄 그 한마디로 수송선인데 이 물자를 전해줄 걸 사야 되기 때문에 골드를 많이 싣고 애들한테 옛날에 금화로 월급을 줬다. 그래서 그런 금화를 많이 실었대. 그래서 그걸 실은 일종의 수송 구담이었다. 그게 돈스코이어다. 근데 얘네가 울릉도에 있다가 일본 함대가 오니까 이 돈을 주기 싫어서 울릉도에서 막 최대한 멀리 가다가 자침 스스로 가라앉았다. 이게 돈스코이 보물선의 믿거나 말거나 가라앉은 건 역사가 사실이죠. 믿거나 말거나의 돈스코이어의 그 내용이거든. 자 그렇다고 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냉정히 또 계산을 해봅시다. 냉정히 해야 돼요, 사람은. 냉정히. 자, 여기에 금화가 일단 금이 200톤이 실렸대. 이게 전함이거든. 이게 제가 보기에 6,000톤짜리래. 근데 금을 200톤을 실었대. 이거 예전에 어디서 많이 듣던 숫자인데 200톤. 우리 제인이 형님이 예전에
누가 여기다가 우리 그 명왕님에서 200톤이 갑자기 기억나는 짤이 기억나는데 잠깐 그 생각 꼈어요. 우리 저기 제인니 형님 저금통인가? 갑자기 명왕님 200톤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게 원피스인가? 그래서 그게 원피스인가? 이 생각도 잠깐 들었어. 잠깐 이게 뭔가 범인은 이 안에 있는 건가? 뭔가 이 아다리가 맞는 느낌? 퍼즐이 맞는 느낌? 잠깐 그래서 그게 200톤인가? 이게 200톤이 의미가 있는 200이었나? 잠깐 그 생각이 들면서 이게 조각이 이게 그렇게 가나? 그럼 이게 그러면 그 원피스 그 작가 만화 작가 형은 뭔가 알고 그린 건가? 돈스코이를 설마 알고 원피스를? 비밀은 모두 풀렸다. 그쵸? 비밀은 모두 풀렸다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야. 근데 내가 기억에 또 그 다음에 드는 거대한 의문이 뭐였냐면은 옛날에 이거였잖아요. 옛날에 어느 분이 이거 유명한 짤 이거 어느 분이 뭐 이걸로 항의했다며. 우리 제인이 형 비자금 1초원짜리 20개 금 200톤 금 200톤을 찾아. 이게 돈스코인가? 거대한 의문도 들잖아. 거대한 의문. 금 200톤. 근데 이게 돈스코인가? 그러면은 즉각 환수하라 잠수하라는 소린가? 즉각 잘못 쓴 거지 이분이.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금 200톤을 찾아서 즉각 잠수하라. 이게 잠자를 잘못 썼죠. 즉각 잠수하라. 나 힌트를 줬는데 우리가 모른 거지. 즉각 잠수하라였는데 즉각. 우리는 왜 잠수를 못했을까?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힌트를 줬는데 그씨 즉각 잠수하라여서 그때 갔으면 그게 200톤이구나. 그냥 막 들잖아요. 아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다. 그렇구나. 자, 그리고 또다시 거대한 의문이 듭니다. 근데 금 200톤이 150조라는데 그 200톤이 얼마지? 계산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1g 오늘째 제가 친히 긁어 오늘자 금시세입니다. 자, 1g에 44,000원이에요. 자, 1g에 44,000원. 자, 그럼 계산을 합니다. 해왔어요. 자, 제가 했습니다. 자, 1kg면 4,400만원. 1톤이면 445억. 200톤이면 8조 9천억. 구조잖아. 150조라며. 9조인데? 내가 계산해봤어요 진짜로. 다 맞아. 이게 여러 번 해봤어. 잘못했나? 그게 90조인가? 잠깐만 잘못 했을 수도 있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구조잖아 구조. 구조하라고?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구조해라. 나를 빨리 구조해줘. 그래서 구조야? 괜찮은 건데. 150조는 어떻게 150조지? 금 200톤은 시세로 구조인데? 150조는 어디서 나온 거야? 갑자기 또 거대한 의문이 들어서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100값만 10조다 이렇게 써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100값만 10조. 그래? 그럼 100값 물에 빠진 배가 왜 10조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긴 했지만 요즘에 군한 6,000톤짜리 이지스로 사도 3조인가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왜 물에 빠진 배가 10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유물의 가치래니까 유물의 가치 사람들아 좀 이해를 해요. 모나리자가 지금 1조 너무 모나리자일 수도 있지. 하여튼 그래 배가 10조 금이 9조 더하면 19조 나머지 131조는 배를 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6,000톤이다. 그럼 여기다가 30배를 더해야 되네. 6,000톤이니까 30배를 더하면 270조인데 약간 너무 많잖아. 자, 배가 10조, 금이 9조, 그러면 19조. 자, 그럼 131조가 비는데요. 물론 많이 비진 않아. 그냥 한 131조가 비어. 그럼 이제 뭐 금괴 말고 뭐 다른 거를 싣고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전함인데 설마 모나리자를 싣고 있었을 리는 없고 전함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옥새나 훈민정음 무슨 이 들어있을 리는 없잖아요. 무슨 그죠? 고우의 자화상이 거기 실려 있었을 리는 없을 테니까 뭐를 넣어야 거기에 131조가 채워질까? 뭐를 넣어야? 잠깐 고민했어요. 잠깐 뭐가 저기에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깊은 뜻을 헤아리진 못했는데 뭔가 131조를 채우려면 뭔가도 있을 수 있다. 18K인가? 18K야? 18K면 더 싸잖아. 그러면 더 비싸야 되는데. 또 그 많은 생각을 했어. 이게 뭐가 131조가 더 있나?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신일 형들이 또 해명을 해주겠지. 그래서 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오늘 뉴스에도 또 이렇게 뜨더라고요. 자본금 1업에 설립이 50일 됐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뉴스를 보면서. 이게 신일 그러면 되게 오래된 그룹 같은데 갑자기 뉴스가 떴어. 또 한 4시쯤에 50일 됐다. 이게 뉴스입니다. 뉴스. 제가 한 거. 이게 진짜야? 진짠가? 그래서 야 이게 그러면은 대박이잖아요. 50일 된 회사가 자본금 1억밖에 안 되는데 150조짜리를 야 지금 나라도 지금 야 주식이 없어서 한탄인 거죠. 마음이 아프다. 주식만 있었어도 내가 야 150조면은 할 수 있었는데 야 그래서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준 만화 있잖아요. 저는 원피스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보여드렸죠 이거. 이 세상 전부를 어디에 두었다? 어디에 두었다? 그곳이 우린 이제 정답을 알아요. 자 이거 원피스 작가한테 일본어로 좀 보내줘. 비밀은 모두 풀렸다. 나 새끼. 나 그 새끼라 그러면 안 돼. 나 그분아. 비밀은 모두 풀렸죠. 조각이 모두 완성됐어. 범인은 우리 안에 있죠. 어디 있기 그곳이. 울릉도 앞바다지 이 사람아. 돈스코이지 임마 이러고 딱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돈스코이 데스 스고이? 이러면서 스고이 맞냐? 보내주세요. 분 이러면서 야 원피스 끝났어 딴 거 이제 그만 끝났어. 2피스나 3피스로 바꿔야 된단 말이지. 내 보물 말인가 원한다면 주지. 야 이게 많은 많은 이 퍼즐이 맞춰지잖아. 그 유명한 이거 있잖아. 이거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한 5년 전에 유명했던 우리 대통령님의 그 유명했던 짤, 우리 200톤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200톤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전세계 금보유량의 21인데 하필 명왕님이셨잖아요. 우리 원피스의 그 명왕. 이게 비밀이 모두 풀린 거지. 비밀이. 그래서 그게 200톤이었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명왕이셨구나. 앞뒤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가. 물론 앞뒤가 좀 안 맞는 건 그게 왜 150조인지는 아직 비밀을 못 풀었는데, 그 비밀은 제가 아직 못 풀었어요. 왜 그게 150조일까? 구조인데 왜 그게 150조일까? 이 생각을 또 잠깐 했어요. 잠깐. 자 그러면은 사실은 금이 더 있다. 150조만큼. 그러려면은 200톤이 구조니까 20배 좀 안 되죠. 그럼 금이 한 2000톤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금 2000톤이면은 금 2000톤이면 전세계 금보유량 한 3위 정도 할 겁니다. 아마 거의 미국, 중국, 독일 그 정도에 낄 거예요. 미국보다 안 되고 중국, 독일 언저리에 낄 거예요. 금 2000톤을 들고 있으면 이 위에 금 2000톤이면 그럼 이게 금 2000톤인가 이 생각도 잠깐 했는데 그쵸. 자 2000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비밀은 모두 풀렸죠. 원피스의 비밀은 사실은 거기 있었던 겁니다. 200톤이 거기 있었던 거죠.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오늘 그것도 봤어요. 골드 선물. 금값이 혹시 떡락을 할 것인가. 외국인들이 일본 애들이나 미국 애들이 이 뉴스를 영어로 보고 원피스 파운드 골드 200톤 문킹 문재인 프레지던트 비자 골드 발견 파운드 200톤. 야 그럼 골드가 완전 날라갈 거 아니야. 자 물량이 지금 최소 200톤에서 최대 2000톤까지 나온다. 한국이 지금 전세계 금보유량 3위로 뛰어오르고 있다. 2위 가능하다. 코리안 넘버원 이러면서 야 순식간에 금값 폭락인가 해서 골드 선물을 받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걸 영어로 써야지 좀. 영어로 써서 CNN에 올리던가 해야 이 골드값이 움직일 텐데 이게 한국말을 못 이기니까 골드값이 안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골드 선물을 숏을 좀 때려볼까. 이걸 때려야 되나? 이걸 때리고 이 영어 뉴스로 코리아 프레지던트 그 명킹 그 문킹 그 골드 200톤 파운드 신일 석시드 뭐 이렇게 하면서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그래서 골드 숏을 잠깐 고민했어요. 진짜 조금 해봤어요. 조금. 야, 이거 때리면 혹시라도 루머에 의해서 0.5%라도 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아, 외국 애들이 한국말을 그래서 한국말 공부를 해야지. 한국말 공부를 안 해서 얘네들이 이런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고 있구나, 이 생각을 또 잠깐 했어요. 한국말 골드 공부를 해야지. 지금 전세계 골드 트레이더들이 지금 핵심적인 수급 뉴스를 놓치고 있는 거야. 핵심적인 수급 뉴스. 그 골드만 삭스에도 전화 좀 해봐. 걔네들이 그런 거 많이 한다. 나 전화 좀 해봐. 아, 나 바빠 전화 못했는데 나 톡이라도 날리고 올걸. 헬로우 골드만 이러면서. 그럼 골드 발견. 니네가 발견됐잖아. 아, 나 좀 황금 양말 형들 좀 이게 좀 한국말 좀 했으면은. 엘도라도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죠. 아깝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다 알면은 나도 좀 했을 텐데. 자, 근데 이런 게 도화건설만 있었냐? 도화건설만 있었냐? 이런 회사도 있었어요. 3회 인더스 들어보셨나요? 오늘 뉴스에 많이 나왔죠? 2,000원짜리가 보물선 인수설 뜨고 15,000원 갔습니다. 15,000원. 2,000원짜리가 15,000원 갔던 전설의 3회 인더스. 이때 당시에 3회 인더스 주가가 몇 번 올랐는지 아세요? 상한가? 27연상 들어봤어요? 27 상한가. 이때 당시에 3회 인더스, 3회 인더스 이게 지금은 물론 상폐됐죠. 상폐됐는데 27 상한가. 여러분 그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보물선 인수설. 만약에 그 신일 그룹에 만약 어떤 기업이, 신일 산업은 아니지만 무슨 뭐 신일 뭐 건설 뭐 아니면 신일 뭐 상사 이런 게 코스닥이나 어디에 있다, 27 상한가 가져갑니다. 27 상한가. 27 상한가. 수루룩님 정답. 자, 좀 이따 CNK도 말씀드릴게요. 수루룩님 정답. 이제 제 방송을 너무 잘하시네. 실제로 3회 인더스가 보물선 인수설이 뜨고 27 상한가를 치면서 15,250원, 2,200원짜리가 7배를 갔습니다. 7배를 갔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아건설도 17 상한가, 17연상. 자, 자, 지금 여러분들도 얘기하시는데 금 진부하잖아요. 보물선 너무 떡밥이 너무 진부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머리를 썼죠. 제가 그것도 준비해 왔습니다. 자, 검색해야겠다. 자, 그 유명했던 CNK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죠. 얼마 전에 있었죠. CNK 인터내셔널.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뿌려요. 믿거나 말거나. 세상에 우리나라 정부가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이게 얼마야?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18,000원까지 갔거든요. 이게 뭐 지금 점으로 올라가잖아. 우리나라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뿌려요. 무슨 보도자료를 뿌냐? CNK라는 회사가 다이아몬드 광산을 이제 발견했다. 그러니까 광산을 샀는데 거기에 매장량이 엄청나다. 매장량이 여러분 얼마로 발표했는지 아세요? 매장량이? 이거 얼마 안 된 거 2010년이잖아. 2010년. 매장량이 얼마로 발표했는지 아십니까? 매장량이. 자, 전 세계 매장량의 2배 반. 전 세계 뭐 매장량이 예를 들면은 다이아몬드가 1.5억 캐럿 정도 된다. 근데 얘네가 발견한 이 다이아몬드 광산은 4억 캐럿짜리다. 예를 들면 4억 캐럿짜리다. 이야, 이게 뭐 전 세계 드비어스건 무슨 뭐 티파니건 날라가죠 지금. 전 세계 다이아몬드 광산에 다 합친 거에 2배 반을 혼자서 갖고 있는 광산을, 와, 이거 진짜 믿거나 말거나 광산을 CNK라는 회사가 갖고 있다. 야, 이거를 CNK가 발표했으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웃었을 텐데 이걸 누가 발표했다? 이걸 누가 발표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외교부가. 진짜냐고? 진짜입니다. 갖고 왔죠. 연합뉴스 보도자료. 제목!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관련. 우리나라 보도자료입니다. 프레스 릴리스. 우리나라 CNK 마이닝 카메룬 동남부 요카도우마 지역 개발권을 취득했다. 이 지역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이 최소 얼마? 4.2억 캐럿.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1.7억 캐럿. 그러니까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의 2배 반을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우리나라 뭐 CNK 마이닝이 이게 발견한 거죠. 야, 이걸 그 설사 발견했다고 쳐. 그걸 왜 외교부가 발표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걸 야 이거 아니면 어떡하려고. 아니면 정부가 이걸 발표했어. 아니면 어떡하려고. 아니면 야, 이거 보고 주식 산 사람들 뭐 어떡하려고. 실제로 발표했어요 이걸. 사람들 갑자기 뜬금없이 발표하니까 야 이게 실화라 그래도 이게 발표하기 참 어려운 건데 자원외교 물론 그걸 좀 홍보하려고 그랬던 건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 이 연합뉴스에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제가 갖고 왔어요. 뉴스에다 나온 거야. 2012년 12월 17일 외교부가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 관련 보도를 발표합니다. 발표 당시에 3,980원이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16,100원. 400%. 불과 한 달 만에 쫙. 근데 좀 이상하잖아. 사람들이 생각해도 야 좀 너무 썼잖아. 4.2억 캐럿인가 그건. 전세계 1년 생산량의 2배 반을 갖고 있다는 게 좀 너무 세게 쓴 거 아닌가 해서 의심을 해서 내려가요. 의심을 해서. 요쯤에 CNK 대표라는 아저씨는 주식을 다 팝니다. 30만 주 정도 팔아요. 너무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이게 외교부가 다시 한번 해명 자료를 발표해. 아니 해명 자료를 왜 해명 자료를 배포해? 그 다시 한 7,000원 의심을 가지면서 내려가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요. 다시 최고가를 찍습니다. 17,450원. 다시 상한가를 막 치면서 2배로 갑니다. 2배. 가자 2배. 2배 올라가던 와중에 이 CNK 대표가 45만 주를 여기서 마저 팔아요. 그러다가 다시 야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내려오기 시작한 다음에 야 그래도 정부인데 하고 이러고 있다가 2012년 1월 18일날 증선이가 이 오덕균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결국엔 비극으로 끝나죠. 결국엔 비극으로 끝났는데 게다가 이 뉴스에 따르면은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 회장님이 이 검찰 고발한 다음에 카메룬으로 가셨다라는 나중에 뉴스가 있어요. 가셨다 돌아오셨긴 했는데 그래서 야 이런 것도 있었다. 여러분들 이때 그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은 투자했던 사람의 65%가 손해를 봤는데요. 그 나중에 이걸 계산했어. 몇 명 손해 봤는지. 전체 투자한 사람의 이 샀다 팔았다 하니까 먹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먹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빠져나온 사람이 35%, 못 빠져나온 사람이 65%인데 그때 돈을 잃은 사람의 그 숫자가 여러분 개미의 숫자가 13,000명이랍니다. 13,000명. 13,000명이 평균 65%가 65%의 손실을 봤다. 실수했어요. 그 30% 빠져나온 게 아니라 65% 손실을 봤다. 13,000명이. 자, 이게 2010년도에서 2012년도 불과 5년 전에 있었던 CNK 그 주가 흐름입니다. 제가 35%는 말실수한 거예요. 손실률이 65%였다. 자, 손에 손잡고 갔습니다. 손에 손잡고. 참 이게 이것도 참 그랬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대박난 그 보물소는 없었냐? 또
여러분이 또 궁금해할까봐 외국 사례도 또 갖고 왔죠. 이런 궁금해하시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프라우 마리아오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프라우 마리아오 이거는 그 실제로 있는 이게 어떤 배냐면은 옛날 제정 러시아 때 예카트리나가 러시아 여왕이었잖아요. 예카트리나 대제라 그러나? 그분이 박물관을 세우고자 유럽에 있는 보물을 싹 쓸었대요. 싹 쓸어서 싣고 러시아로 오는 중에 그 배가 침몰을 했답니다. 이거 우리나라 그 믿거나 말거나에도 나왔어요. 서프라이즈에도 나왔던 사건입니다. 침몰을 해서 어디에 침몰을 했냐? 여기 아까 보여드린 거 발티케 있죠? 발티케 핀란드 앞바다에 그 침몰했습니다. 여기 핀란드 앞바다 여기에 침몰을 했어요. 여기 핀란드 앞바다 여기에 침몰했어요. 서프라이즈에 나왔죠. 이 배를 침몰을 했는데 이게 1999년도에 발견을 했어. 프라우 마리아오 발견을 했어.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못 꺼냈습니다. 아직까지 왜 못 꺼냈냐? 못 꺼낸 이유가 당연히 야 이거 꺼내면 야 그리고 맞다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 제가 잠깐 잘못 잘랐는데 잘라야죠. 그 러시아 여제가 보물을 싣고 간 배의 가치가 2조래거든? 근데 왜 러시아 군함은 150조일까? 자, 이런 쓸데없는 의문을 저는 안 하기로 했어요. 야, 이런 쓸데없는 의문을 하면 여러분, 그 코인을 살 수가 없어. 그 주식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네가 돈을 못 버는 거야. 머릿속을 비운 자가 돈을 벌죠. 야, 무슨 자꾸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 여왕의 배가 2조였는데 왜 전함이 150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불경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불경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죠? 여기에는 그냥 금이 없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조밖에 안 됐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그럼 뭐를 싣고 있었냐? 당연히 그 박물관에 들어갈 그런 미술 작품이나 이런 작품들이 많대요. 근데 뭐 잘 납땜을 한번 상자에 넣어서 아직도 멀쩡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못 꺼내는 이유는 첫 번째 누구 거냐? 여러분 이거 누구 거예요? 러시아는 당연히 내 거다. 러시아는 야 러시아 여왕 배가 오다 가라앉았는데 러시아 거지. 장난치냐? 진짜입니다. 야 그러면은 핀란드는 그 핀란드 잠수부들이 발견했거든요. 야 우리가 발견했어. 그것도 우리 앞바다에 있어. 우리 영해. 야 그럼 우리 거지. 그럴듯해. 근데 네덜란드가 갑자기 등장해요. 야, 네덜란드는 왜 등장했게? 네덜란드는 야 그 프라우 마리아오가 러시아 배는 아니에요. 여왕이 주문한 거지. 저 프라우 마리아오가 누구 배다? 네덜란드 배다. 야 우리 배잖아. 야 우리 배가 가라앉았는데 왜 니들이 뭐 난리를 쳐? 야 우리 배다. 프라우 마리아오는 네덜란드 배다. 그럼 러시아는 야 택배 새끼들이 많이 많다고. 야, 아니 물건이 지금 택배 오던 게 이게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택배 기사건이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야 그게 계약이 완료라는 보장이 있냐? 가서 팔려든 걸 수도 있다. 그 어쨌건 배는 우리 거다. 야 장난쳐? 내가 아내 걸 팔았지. 너 뭐 택배 차를 팔았어? 인계 완료 전이란 거죠. 그쵸? 네덜란드 우리 거다. 핀란드는 야 발견한 사람 거지.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데 러시아는 야 장난해? 야 내가 주문한 거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 야 지금 뭐 이게 몇 년도에 발견됐더라? 몇 년도에 시켰더라?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야 한 100년 기다리고 있어 지금. 주문한 지 100년 됐는데 안 와. 빨리빨리 좀 보내라고. 아직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자를 내라고 할 판에 지금 말이야.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싸우고 있어요. 진짜로 싸우고 있어요. 1771년이야? 야 그럼 200년 기다리고 있네. 200년 230년 240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왔어. 야 니들 배송 빨리 안 하냐 지금? 자 네덜란드 지금 이거 뭐 돈 이거 달라고 할 때야 지금?
지연 이자 한번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주문하고 200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실제로 이 예카테리나 그 여왕이 박물관을 만들려고 했던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서는 진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문한 물건 아직 안 왔다. 주문한 물건. 실화입니다. 실화. 주문한 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빨리 꺼내서 주문 제대로 해라 이것들아. 우리 옛날에 결제 다 했다. 200년 전에 결제했다. 200년 전에 결제했으니까 자 빨리 주문 갖고 와라. 요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 입장에선 이걸 꺼내주고 싶어 안 꺼내주고 싶어. 이것도 이렇게 싸우는데 꺼내주고 싶어 안 꺼내주고 싶어. 그래서 아직 그 발견된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못 꺼냈어요. 아직.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은 200년 전에 맺은 계약이라도 그 계약 지켜야 됩니다. 예전에 어디지? 프랑스인가에서 제가 알기로 나폴레옹인가 그런데 나폴레옹이 어디를 가다가 이탈리아인가 어디를 근처를 지날 때 어떤 마을에서 그 군수 물품을 막 징수한 거야. 뭐 거의 뭐 약탈이지만 뭐 철이란 철 뭐 온갖 거를 스위스다 그래. 스위스 뉴스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스위스에 있는 거를 막 징발했어. 그러면서 계약서를 하나 던져줬대. 야 이거 나중에 줄게 이러고 나중에 줄게 계약서를 던져주고 수탈해 갔어. 그 스위스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종이 쪼가리 하나 주고 지금 다 끝내간 거 아니야. 종이 쪼가리 하나 던져주더니 창고를 싹 털어갔잖아. 이런 개 X들 이러면서 부들부들 그걸 떨고 있다가 아직까지 들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걸 들고 실제로 갔습니다. 실제로 그 계약서를 그대로 들고 그 프랑스 정부한테 가서 갚아 이 새끼들아. 갚아! 이러고 그 다음에 이자까지 이거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실제로 받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황당해서 이렇게 쳐다보다 야 이거 뭐냐 했더니 이거 옛날에 니들이 준 거야. 이거 언제 준 건데? 하고 봤더니 옛날에 뭐 수탈했을 때 갚겠다라고 프랑스 대통령이 실제로 갚았어요. 어떡하겠니? 갚아야지. 야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언제 뭘 쓰자고 했을지 몰라. 갚았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야 1700년도에 우리가 주문한 그 예술작품들 아직 안 왔다. 이거 왜 안 오냐? 야 도대체 뭔 나라 택배가 240년이 걸리냐 지금. 빨리빨리 안 오냐고. 바다 밑에 있는 거 빨리 끄집어서 배달해라 라고 지금 러시아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빨리 꺼내서 배달해라. 닥쳐라. 그러고 지금 서로 해서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프라하 마리아호입니다. 서프라이즈에도 나왔죠.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실제로 발견했어요. 배송 대기 중 뜨고 있지 여기. 배송 대기 중. 배송 그 실시가 1770 뭐 몇 년? 1777년? 배송 아직 배송 중. 그쵸? 현재 위치 발티케 심해 뭐야 700m 지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곧 도착 완료. 그거 도착 완료죠. 배송시 메모도 남겨야 되는데 도착하면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잘 부서지니까 던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유명한 호입니다. 실제로 그럼 꺼낸 건 없냐? 꺼낸 건 있죠. 실제로 꺼낸 배도 있습니다. 아토차호라는 배인데요. 이름 되게 길어. 앞에 있는 건 뭐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그 보물선함에는 흔히 가장 또 잘 알려진 사례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보물사냥꾼이 있었어. 그 아저씨가 이 배 하나 찾으려고 16년을 돌아다녔답니다. 16년을. 실제로 찾았어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인가? 어디 앞바다에 찾았어. 실제로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무슨 스페인 금을 20톤을 실었대나 뭐래나 2톤을 실었대나 금은 보아를 20톤을 실었대 2톤을 실었대나 실제로 인양에 성공했어요. 근데 인양에 성공하니까 캘리포니아 정부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캘리포니아 맞을걸? 내가 알기로 캘리포니아인데 플로리다 정부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다가 에이 뭐 나오겠어?
에이 뭐 나오겠어 이렇게 안 보는 척하고 보고 있죠. 이렇게 안 보는 척하고 에이 뭐 나오겠어 이렇게 진짜 나왔거든.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나왔냐 이렇게 그때서야 잠깐 정부 겁니다. 정부 거. 자 플로리다 거 제 거죠 제 거. 제 거 반띠 뭐 이렇게 시작해서 반띠 자 기다리자 한 입만 그러니까 이거 발견한 그 분이 장난치냐고. 지금까지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내가 16년 뒤질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뭐 반띠라는 둥 무슨 뭐 90%라는 둥 뭐 젓가락으로 어디다 올려 젓가락을 그 젓가락 치워라 그래갖고 둘이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그 실제로 소송까지 갔어요. 소송까지 가서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유명한 판결입니다. 결국에 플로리다 정부가 당연히 졌죠. 새끼들아 젓가락을 적당히 올려야지. 무슨 그 차지라는 그런 뭐냐 인어가라 그러죠. 인어가 다 줘놓고 나중에 튀어나오니까 한 입만 하고 있어. 실제 졌어요. 패소해갖고 요 그 발견한 그 16년 동안 뒤지던 형이 엄청 부자가 됐는데 요때 나온 금의 그 양이 그 당시로 19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그런데 그 당시로 4억 불이에요. 4억 불 한 4천억에서 5천억 사이죠. 야 그러면은 뭐 스페인의 뭐 이런 황금 보화가 4천억인데 왜 러시아 군함은 150조일까? 아 이런 불경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왜 이런 불경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저거는 4천억인데 왜 우린 150조냐? 당연히 많이 실렸으니까. 자 이런 불경한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많이 실렸으니까. 뭐 엄청난 게 실렸겠죠. 자 그죠. 자 당연히 많이 실렸으니까이기 때문에 이런 불경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어. 아 이런 걸 자꾸 따지고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아까 비밀은 다 풀렸잖아. 원피스의 비밀이 풀렸기 때문에 그럼요. 아무 그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 의심하지 말고요. 아 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자 우리는 150조다. 자 150조. 자, 실제로 이건 4억 불이었습니다. 4억 불. 자 근데 150조 하면 또 등장하시는 분이 있죠. 오늘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거는 되게 옛날 2017년도 뉴스인데 자 150조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배에 타고 있었으면 그 배가 150조가 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베조스 형은 하루에 재산이 얼마씩 는다? 11조씩 느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베조스 형은 단 하루의 재산이 이게 2017년도 뉴스거든요. 하루에 13조씩 느세요. 그 베조스 형은 그럴 거야. 그 2조짜리 그 가라앉은 무슨 뭐 마리아 모시기패 있잖아. 그 배 꺼내줘라 그냥 2조. 야 그 2조 없냐? 내가 줄까? 내가 줄까 그거? 아니 하루에 13조인데 11조인데 야 2조면은 22% 24시간에 22%면 4시간짜린가? 야 뭐 4시간이면 버는 거 아니야. 4시간 아 4시간이면 버는 거 뭐 240년을 기다려. 근데 줘 그냥. 아 그럼 얼마 된다고. 아 나 애들 쪼잔하게 진짜. 아 뭐 그거 아 나 이거 야 하루에 11초씩 늘잖아. 여러분 제프 베조스 형의 2018년도 얼마 전에 포브스에서 재산 발표가 나왔는데요. 세계 부자들 발표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거나 말거나인데 2015년에 어땠냐? 이게 2015년입니다. 너무 작다. 잘 안 보이죠? 1위가 빌 게이츠 형인데 잘 안 보이지만은 한 79억 불? 아니 790억 불. 그러니까 얼마냐? 80조 정도 되죠. 여기에 보시면 베조스 형이 없어요. 2015년에 빌 게이츠, 카를로스 슬림, 워런 버핏, 오르테가, 레리 앨리슨, 코치 형제, 월튼 형제 쭉 내려가는데 베조스 형이 없어요. 2015년에 2017년도엔 빌 게이츠 형이 860억 불이고요. 17년도에 베조스 형이 얼마? 728억 불이었어. 이때 2017년도에 나온 말이 뭐였냐면은 과연 누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인가, 1000억 불을 돌파할 것인가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사였어. 누가 가장 먼저 1000억 불을 돌파할 것인가. 물론 빌 게이츠 형은 워낙에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부를 안 했으면 저 형은 이미 돌파했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28억 불이었거든. 2017년도에요 이게. 2018년도에 베조스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8년도에) 728억 불이 1년 만에 더블이 됐습니다. 더블. 세계 부자 3위가 1년 만에 재산을 더블로 불렸어요. 더블로. 이만큼을, 자기만큼을 더 벌었어. 자기만큼을. 제2의 제프 베조스 한 명 더 만들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게 제가 한 2달 전만 해도 맨날 얘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도 형은 너무 아마존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마존 얘기를 최근에 많이 안 했거든요. 제가 왜 아마존을 한 2달 전, 석 달 전에도 아마존을 사랑했는지는, 자, 거의 보물섬을 발견한 주가인데요, 이거는. 이게 아마존의 주가입니다. 세계에서 거의 2번째로 큰, 지금 아직도 애플이 제일 큰데 시가총액이 그 정도에 되는 기업의 이게 주가 차트라고 믿어지나요? 애플을 제외하면 거의 세계 최대 기업의 주가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5년치예요. 5년치 아니라 맥스로 봤구나. 10년치구나. 10년치. 이게 뭔가 믿거나 말거나의 각도로 올랐잖아요. 베조스 형이 아마존 주식을 얼마를 들고 있냐? 한 18% 들고 있을 겁니다. 16%? 18%? 18% 들고 있을 거야.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사이즈의 기업의 주식을 한 명이 그 정도 들고 있는 게 거의 없어. 삼성 주식을 10% 이상 들고 있는 개인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사이즈 혼자서 16%, 18%가 뭐 18%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 들고 있는 거의 역사가 없어. 여러분 150조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포브스가 1980년도인가부터 뭐 이거를 집계했다는데, 개인의 부를 집계한 이래로 거의 뭐 최고입니다. 포브스의 말에 따르면 근현대사의 가장 부자다. 근현대사의 가장 부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 왜 아마존이 이렇게 미친 걸 보였냐? 예전에 제가 한번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요거 보여드린 적 있죠? 아마존은 시장을 석권하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매출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순이익은 요 모양 요 꼴이다. 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매출은 미쳤잖아요? 거의 모든 시장에서 다 뭐 먹고 있으니까, 진출만 하면 먹으니까. 근데 순이익은 안 놀았거든. 왜냐면 얘들은 자기들이 독점하면 가격을 내려. 아마존 효과잖아요. 미국의 물가를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아마존 효과가 있잖아. 독점인데 가격을 내려서 더 독점이 돼. 남들이 뭐 하는 거 있으면 더 싸게 들어가. 저 정도 대기업이 순이익이 뭐 나면은 다 뿌려. 돈을 벌자가 목표가 아니었어. 얘기했잖아요. 아마존의 목표는 돈을 벌자가 아니에요. 시장을 먹자지. 했던 얘기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이랬던 아마존이 왜 주식이 저렇게 올라갔냐? 시장을 먹다 그냥 먹으려고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순이익이 요즘에 이제 이게 괴리가 발생되면 여러분 보통 두 개 중에 하나죠. 주황색이 내려오던지 하향색이 올라오던지. 뭐가 일어났을까요? 매출과 순이익이 아예 따라갈 수는 없잖아. 결국엔 이게 매출이 아무리 내려와도 순이익은 유지가 되겠지. 매출이 내려오던지 하얀색이 올라가던지. 뭐가 요즘에 발생하고 있을까? 당연히 하얀색이
드디어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존이 올리고 싶어 올렸냐? 그것도 아니야. 아마존의 그 주제 그 뭐냐 밀고 나가는 전략은 똑같거든. 근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하얀색이 드디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정말 만약에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쳤죠?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만약 아마존이 마음먹고 올린다. 야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왔지 지금 감이 안 오잖아요 지금 이게 2016년이니까 이게 더 올랐거든. 매출은 지금 더 저기 있단 말이야. 지금 감이 안 온단 말이야. 시장을 다 먹고 있는데 저 하얀색이 고개를 들면서 아마존 주가가 요즘에 날아가고 있어요. 물론 고개를 들어봐야 물론 매출액 대비해서 아직은 택도 없지만 그 잠재력이라는 건 엄청나잖아요. 어떤 분이 쓰셨지만은 제가 그때 예전에 말씀드린 AWS 아마존 웹 있잖아요. 아마존 웹 시스템 AWS가 요즘에 거의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석권. 하얀색이 따라 올라가면서 우리 제프 베조스의 형의 재산이 이제 2등과 3등을 합쳐도 베조스 형이 안 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서서히. 매출이 1779억 달러야. 저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매출이 보이지도 않는 거. 이게 고개를 들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애널리스트 예상치의 2배가 나왔답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8년도 1분기 순이익이 2배가 나왔대요. 예상치에 100%. 그것도 아마존이 돈을 안 벌려고 했는데 2배가 나왔다고. 돈 안 벌려고 했는데 2배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베조스 형이 2등과 3등을 더한 것보다 재산이 더 많아지고 있다. 정말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한 차트죠. 이건 아마존의 차트가 이렇다는 건 여러분 이 대기업이 뭐 거의 코스닥 동전주처럼 올라갔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